안녕하십니까. 애동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일러 효율 및 열정산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 9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네모4 해서 보일러 열 효율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의 열 효율을 구하는 방법인데, 자, 네모4 보일러 열 효율. 자, 쉽게 말해서 보일러의 효율을 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보기 전에 요것만 하나 듣고 넘어갈게요. 이 모든 기계장치의 효율이라는 거는 기호로는 이타를 씁니다. 요렇게 기호를 쓰고 이타라고 읽습니다. 자, 이 기계장치의 효율이라는 것은 결국은 준 것분의 한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언가를 줘가지고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만약에 준 것이 100을 줬다면 한 일이 100이 나오면 결국 뭐야? 이 효율은 100%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준 거는 100인데 한 것은 예를 들어 한 70 정도다. 그럼 효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70%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계장치의 효율이라는 것은 준 것분의 한 것. 요 공식 하나면은 모두 정리가 돼요. 자, 그래서 효율이라는 거는 이타라고 하고 준 것분의 한 것으로 나타낸다. 요거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번 입출혈법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입출혈법. 출혈법. 해서 요거는 뭐냐면은 보일러의 이별과 출혈을 이용해서 효율을 구한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입출혈법에 의해서 열효율을 구해보면 열효율 이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별분의 유효열이라고 되어 있죠. 유효열 곱하기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주는 이유는 보통 보면은 요 이별분의 유효열 해가지고 열효율을 구해보면은 그 값이 소수점으로 나와요. 0.8, 0.7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00을 곱해서 하나, 둘 해서 80, 하나, 둘 해서 70 해가지고 100분율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퍼센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요 100을 곱해주는 이유는 단위를 퍼센트로 만들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거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열효율 공식을 기호로 바꿔서 한번 적어보면 교재도 나오지만 자, 요렇게 적을 수 있죠. 열효율 이타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F 곱하기 H 분의 GH2-H-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보일러 열효율을 구하는 공식 반드시 나옵니다. 요 녀석은. 자, 그래서 이 공식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열효율 이타 요거는 이제 알죠. 효율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GF라는 거는 뭐라고 돼 있어요? GF는 연료 사용량 이라고 나오고요. 단위로는 kg/h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연료 사용량이 1시간당 사용된 연료의 양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H라는 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발열량이라고 나오죠. 근데 앞에 뭔가 생략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료의 발열량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연료의 저위 발열량 또는 연료의 고위 발열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단위는 kcal/kg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보겠습니다. G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실제 증발량이라고 나오죠. 실제 증발량. 그리고 이 실제 증발량을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녀석은 발생 증기량이라고 쓸 수 있어요. 발생 증기량. 그래서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의 양이란 뜻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어. 발생 증기량은 뭐랑 같았어? 급수량하고 같았지. 요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우리 문제 풀 때 요 녀석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발생 증기량이 곧 급수량이 된다. 그래서 급수량이기 때문에 결국 kg/h가 됩니다. 요 녀석은. 자, 그 다음에 H2-라는 녀석은 증기 엔탈피예요. 발생 증기 엔탈피. 그래서 줄여서 그냥 증기 엔탈피라고 쓸게요. 증기 엔탈피. 그 엔탈피이기 때문에 단위는 kcal/kg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H-라는 녀석은 급수 엔탈피입니다. 급수 엔탈피.
자, 그래서 요 녀석도 엔탈피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돼요. 자, 이때 단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 밑에 연료 사용량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 사라지니까 뭐가 돼?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복잡하니까 정리할게요. 요 밑으로 갖고 와서 GH2-H-니까 G라는 거는 킬로그램 퍼 아워라며, 그리고 H2-H-는 결국은 요 녀석은 델타의 값이니까 델타 H 값이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킬로그램 사라져서 얘도 뭐야? 킬로칼로리 퍼 아워. 즉 위의 단위도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거고요. 밑에 단위도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돼서 단위는 사라집니다. 즉 효율의 단위는 없어요. 효율의 단위는 없습니다. 다만 요게 소수점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100을 곱해서 퍼센트,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뿐 원래 효율의 단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입출혈법이냐? 잘 보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이별 항목이 GF 곱하기 H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별이라는 게 뭐야? 결국은 연료잖아. 연료 사용량, 연료의 발열량이기 때문에 이별이라는 거는 연료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효열이라는 건 뭘까? 유효열이라는 거는 증기입니다. 증기. 즉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잖아.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의 이별 항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가 효율을 구할 때 이별이라는 거는 결국 요 노통안을 과열해 주는 거잖아요. 노통안을 가열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보일러의 이별 항목은 연료입니다. 연료. 그래서 연료의 양이라든가 연료의 발열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출혈이라는 건 뭐야? 이렇게 물이 있으면 증기가 발생하죠. 증기가 발생했을 때 이 증기를 보내서 난방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효열이 뭐예요? 유효 출혈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발생 증기의 열량이 결국 유효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일러라는 건 보세요. 효율이라는 거는 준 것분에 한 거잖아. 그럼 보일러라는 건 뭔데? 연료를 줘서 증기를 발생시켰지. 그렇기 때문에 준 게 연료고 한 게 뭔데? 증기를 발생시켰잖아. 이게 보일러의 효율이에요. 어때? 효율 준 것분에 한 거. 이제는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이별 항목은 결국 연료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료 사용량 곱하기 연료 발열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유효열이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요게 유효열을 다른 말로 유효출혈이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기억하세요. 전격 출력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에너지 과목이 왜 어렵냐? 같은 얘기인데 이 용어가 많아. 뜻은 같은데 용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잖아요. 그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유효열이라는 게 결국 유효출혈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전격 출력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보일러에서 나오는 유효출혈이라는 게 뭐야? 사용할 수 있는 출혈이잖아. 그래서 보일러에서 빠져나가는 출혈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 결국 뭐야? 발생 증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유효열이 결국은 이 발생 증기의 열량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증발량, 이게 증기 양이잖아요. 증기의 양 곱하기 엔탈피 차를 해가지고 결국 증기의 열량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연료분의 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일러의 효율이야. 어때? 간단하죠? 이게 답니다. 이제 나머지 뒤쪽에 나오는 거는 요것들을 이용해서 응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6페이지 넘어가시면 상단에 보시면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유효열이 곧 유효출혈이다 해서 나오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 유효열이 유효출혈인 것이고, 보일러에서 유효출혈이라는 거는 결국 발생 증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온수 보일러일 경우에는 발생 온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걸 다른 말로 또 전격 출력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자,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열효율, 보일러의 열효율을 이별분의 출혈 요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결국 뭐 이거 똑같잖아. 출혈, 이별분의 출혈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2번에 손실열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입출혈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손실열법. 손실열법. 이건 뭘까? 손실을 이용해서 열효율을 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열효율 이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별 분해 이별 마이너스 손실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백분율로 만들기 위해서 100을 곱해주는 것 뿐이고. 자,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결국 앞에 있는 공식하고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어? 이별분의 유효율 또는 이별분의 유효출혈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 그대로 한번 갖고 와보자고요. 요렇게 갖고 왔을 때 요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이별분의 유효출혈은 결국 뭐다? 이제 효율을 구하는 건데,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별이라는 거는 결국 연료였죠, 연료가 이별이었습니다. 그 다음 출혈이라는 거는 발생 증기였잖아. 증기의 열량이 결국은 출혈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을 구할 때, 효율 2타는 결국 이별분의 출혈이라며. 그러면 이 연료가 100이 들어갔을 때 증기의 양이 100이 나오면 결국 얼마야? 1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효율이 100%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상 효율이 100%인 기간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증기의 양이, 연료는 100을 줬는데 증기의 양이 뭐 예를 들어 한 80 정도 발생했다. 그럼 이게 효율이 얼마입니까? 이별이 100이 들어가고 출혈이 80 들어가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 당연히 80%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20%는 뭔데? 20%가 손실이잖아. 즉 증기의 양이 80이 발생했다면 손실 열량이 결국 20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결국 이별이 100일 때, 자, 어디다 적을까? 이별이 수치로 할까요? 이별이 100일 때 100 빼기 손실 20 하면은 결국 얼마야? 출혈 80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적어 볼게요. 100이 뭔데? 이별이죠. 이별 마이너스 20 뭔데? 손실이죠. 그러면 얘는 뭔데? 출혈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결국 유효 출혈을 다르게 쓰면은 이별 마이너스 손실이 되는 거야. 이별 마이너스 손실열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다? 출혈은 이별 마이너스 손실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 공식이나 요 공식이나 어때? 같은 겁니다. 이별분의 이별 마이너스 손실열이 결국은 이별분의 출혈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응용하는 거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 다시 써보면은 2타는 1 마이너스 이별 분의 손실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소리죠. 왜? 이별분의 이별이니까 이게 1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초 나왔던 앞에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공식 있잖아요. GF 곱하기 H분의 G 곱하기 H2 다시 마이너스 H 다시 요 공식만 확실하게 외워주시고, 열효율은 이별분의 유효율 또는 이별분의 출혈이다. 요것만 딱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다? 응용이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3번에 열효율, 연소효율, 전열효율 이렇게 나오죠. 요 녀석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별표해 주세요. 3개 묶어가지고 별표합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은 지금 당장 외우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두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돌아와서 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동그라미 1번에 열효율 같은 경우는 연소효율 곱하기 전열효율로 나타내고, 이 녀석은 또 공급열분의 유효열 곱하기 100과 같다. 그 다음에 연소효율 같은 경우는 공급열분의 연소열로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전열효율은 연소열분의 유효열로 구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있더라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네모 5번에 보일러 용량 해서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 보일러 용량 표시 방법 해서, 보일러의 용량 표시는 최대 연속부하 줄 긋습니다. 전격부하의 상태에서 그 다음 줄 쭉 꺼주세요. 단위 시간당 증발량, 단위로는 킬로그램 per hour 또는 톤 per hour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상당 증발량으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보일러의 크기 표시해가지고 요게 보일러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별표해주세요.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전격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고, 보일러 마력, 그리고 전열 면적, 상당 방열 면적,
상당 증발량, 최대 연속 증발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9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 이번에 보일러 열 출력해서 요 녀석이 다른 말로는 유효열 또는 유효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배웠어요. 유효열 또는 유효 출력. 그래서 요 유효 출력이 결국은 유효 출열, 뭐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앞에 효율 구하는 공식 이별분의 유효열 해가지고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일러의 열 출력이란 녀석, 그게 유효열 또는 유효 출력, 즉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요거를 이제 구하는 방식이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1시간에 발생된 증기가 갖는 순수한 열량 해가지고, 자, 보일러 열 출력 Q는 요게 뭐다? 유효열 또는 유효 출력입니다. 요 Q가 이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구하는 방식이 G 곱하기 H2- 마이너스 H-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이별분의 유효열에서 이타 구하는 공식이 GFH 분의 GH2- 마이너스 H-. 어때요? 유효열 요게 요거잖아요. 왜? 같은 거라며. 이거랑 같은 거라며.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공식이 결국은 요 녀석입니다. 자, 요게 보일러 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녀석을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밑에 GE 곱하기 539 해가지고, 자, 이때 정리를 해보자면 요 G라는 게 거기서 뭐라고 나와요? 실제 증발량. 그래서 그냥 줄여서 증발량이라고 적을게요. 증발량. 그래서 요 녀석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에 H2- 마이너스 H-니까 요거는 뭐예요? 증기 엔탈피. 그리고 H-는 급수 엔탈피잖아요. 그래서 요게 델타 H이기 때문에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란 말이야. 그래서 킬로그램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뭐예요? 유효열이 되는 거지. 자, 요거는 뭐냐면은 GE라는 거는 상당 증발량입니다. 상당 증발량. 요거는 밑에 내려가면 나오니까 그때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상당 증발량의 단위 역시 증발량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였어요? 실제 증발량. 그 줄여서 적으려고 했는데 큰일 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G라고 쓰면은 실제 증발량, G2라고 쓰면은 상당 증발량,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요 539라는 게 요 녀석이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해서 잠열이기 때문에 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킬로그램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뭐예요? 유효열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유효열을 구하는 공식이 요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두 가지. 그래서 G, H2- 마이너스 H- 또는 G 곱하기 539 요렇게 해서 이 위에 있는 유효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3번에 상당 증발량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유효열 구하는 공식 중에 두 번째 거 G 곱하기 539에서 G가 상당 증발량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상당 증발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제 그 밑에 나옵니다. 갈로 3에 상당 증발량해서 환산 증발량 줄 거 주세요. 그래서 환산 증발량이라고도 하며 문제에서는 상당 증발량, 환산 증발량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환산 증발량이라고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라고도 하며 표준 대기압하에서 줄 거 씁니다. 100도씨의 포화수를 100도씨의 건포화 증기로 변화시키는 경우의 1시간당 증발량 킬로그램 퍼 아워. 자, 그래서 이것만 봐가지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가지고 요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일단 밑에 공식 보겠습니다. 상당 증발량 G는 539분의 GH2- 마이너스 H- 나와요. 자, 이때 요 G라는 게 상당 증발량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됩니다. 자, 근데 요 위에 공식은 뭐야? 유효열 구하는 공식 G 곱하기 H2- 마이너스 H-네. 거기에다가 539만 나눠줬네. 그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 기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건포화 증기로 변화시켰대요. 자, 100도씨 포화수면 물이잖아. 물을 100도씨
포화 증기면은 증기죠. 증기로 변화시켰대요. 자, 이건 뭡니까? 물이 증기로 변했으니까 상태가 변했지. 그러면 잡열이야. 잡열을 구하는 공식은 Q는 G 곱하기 R이었죠. 그래서 요 G라는 게 물의 양이었어요. 양. 그 다음 R이라는 게 뭐예요? 잡열. 그리고 Q라는 건 뭔데? 열량이잖아. 자, 이렇게만 적으니까 아직 뭔지 모르겠죠. 뭔지 감이 없어. 그래서 열량이라는 거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고요. 양이라는 거는 킬로그램 퍼 아워입니다. 그 잡열이라는 거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양이라는 걸 한번 구해볼까요? 양 G를 구해보면 G는 요 R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R분의 Q가 되는 거야. 그럼 단위로 한번 적어볼까? 요게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는 거고 잡열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요. 열량은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됩니다. 즉 킬로칼로리 사라져서 킬로그램 퍼 아워라는 그 물의 양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증기의 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자, 자세히 한번 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 필요한 증발 잡열이 얼마다?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야. 자, 그러면 요 R 대신에 자, 요 지워버리고 R 대신에 증발 잡열 539를 넣으면 되겠지. 539 여기 뭔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라며. 자, 그리고 요 Q라는 건 뭐예요? Q라는 거 유효열이잖아. 유효열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며. 그러면 요 유효열 구하는 공식은 G 곱하기 H2- 마이너스 H-라며요. 그래서 요 Q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어? 야 넣으면 되잖아. 야. 그래서 G H2- 마이너스 H- 하니까 뭐야? 얘가 상당 증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증기로 바꿀 때 이 1시간당 발생하는 증발량 요게 상당 증발량 GE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해 가시죠? 이때 100도씨 물을 100도씨 증기로 바꿀 때 필요한 그 증발 잡열이 539기 때문에 요 유효열에다가 539를 나눠서 발생 그 증기량을 구한 거예요. 이게 결국 상당 증발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리자면 요거 좀 지워버리고 이 상당 증발량 공식을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G는 요 G잖아. 근데 539를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죠. 넘겨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G 곱하기 539는 G H2- 마이너스 H-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G 곱하기 539는 G H2- 마이너스 H-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래서 유효열 Q는 G 곱하기 H2- 마이너스 H- 또는 G 곱하기 539와 같다.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야. 재밌죠? 요렇게 서로 연관 지어지는 겁니다. 자,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우측에 보시면 이제 핵심 키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출력 공식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배운 건데 정리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열 출력 공식은 G 곱하기 H2- 마이너스 H- 자, 요 녀석 그리고 GE 요거 상당 증발량이죠. G 곱하기 539 자, G 곱하기 539 해가지고 구할 수 있고 단위는 뭐다?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된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킬로칼로리 퍼 아워에 의해 효율 구하는 공식 역시 아래와 같이 고쳐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요 효율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자, 보일러의 효율 이타는 그 기호만 적을게요. GF 곱하기 H 분의 GH2- 마이너스 H-와 같고요. 그리고 요 GH2- 마이너스 H-와 G 곱하기 539가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GFH 분의 야 대신에 야를 적는 거지. GE 곱하기 539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4번에 증발 계수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단위는 없음이라 나오고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에서 발생한 순수 열량을 표준 상태의 증발 잠열로 나눈 값이다 해가지고 그 우측에 보시면 공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증발 계수 구하는 공식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증발 계수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 G분의 G2 또는 539분의 H2-H-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G라는 거는 실제 증발량, 단위는 kg/h가 되고, G2는 상당 증발량이죠. 그래서 단위도 kg/h가 된다. 그래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539는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그래서 kcal/kg이 되고, 요거는 엔탈피 차니까 kcal/kg 해가지고 요 녀석들도 단위가 같기 때문에 둘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요 증발계수의 단위는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이야. 어디서 나왔느냐? 앞에 유효열 구하는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었죠. G H2-H-는 뭐랑 같아? G2 곱하기 539랑 같다며. 자, 여기에서 요 G 내리고요. 그 다음에 539 내리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 자, 다시 쓰면은 539 내려갔으니까 539분의 H2-H-는 그 다음에 G가 내려갔기 때문에 G분의 G2. 얘들이 뭔데? 증발계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야. 그래서 응용해가지고 증발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급수온도 21도씨에서 압력 14kg/제곱cm, 온도 250도씨의 증기를 1시간당 14,000kg을 발생하는 경우의 상당 증발량은 약 몇 kg/h인가? 단, 발생 증기의 엔탈피는 635kcal/kg이다 해서 나오네요. 자,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요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상당 증발량 G는 539분의 G H2-H-죠. 그러면 조건들을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539분의 이 G라는 거는 실제 증발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시간당 14,000kg을 발생시켰다라고 했기 때문에 14,000kg per 1시간당이라고 했잖아요. per hour가 되겠죠. 곱하기 엔탈피, H2-는 증기 엔탈피라고 했죠. 그래서 635, 단위는 조금 이따 같이 적도록 하고요. 마이너스, 뒤쪽에 H-는 뭡니까? 급수 엔탈피야. 요 H-라는 거는 급수 엔탈피야. 근데 급수 엔탈피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왔어요, 조건에.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 엔탈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엔탈피 H는 C 델타 T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라는 거는 비열이고 델타 T라는 거는 온도차죠.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은, 자, 급수, 물이잖아, 물. 급수 엔탈피를 구하는 거예요. 급수, 물은 비열이 얼마야? 1kcal/kg 도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곱하기 여기서 급수의 온도 얼마입니까? 21도씨. 21도씨 맞죠? 21도씨. 그래서 단위는 도시 사라져서 엔탈피 kcal/kg이 나옵니다. 그 값이 얼마야? 1 곱하기 21 kcal/kg. 즉, 이 온도와 급수 엔탈피는 어때? 같아. 그래서 요 급수 엔탈피는 급수 온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35-21 요게 급수 엔탈피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단위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앞에 G가 kg/h였고 요게 엔탈피 차죠. 그래서 kcal/kg이 됩니다. 그리고 요 539는 뭐야? 이게 증발 잠열이니까 kcal/kg이 되겠지. 그러면 kcal/kg 요거 두 개 사라지겠죠. 그럼 남는 단위 뭔데? kg/h라는 상당 증발량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은 15.948 kcal/kg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갈로 5번에 보일러 마력 해서 나옵니다. 자, 갈로 보일러 마력. 마력의 단위는 HP인데 보일러 마력이기 때문에 보일러 B, HP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줄부터 끌 텐데 동그라미 1번에 표준 대기압 760mHg에서 그 다음 줄 쭉 긋습니다. 100도씨의 포화수 15.65kg을 1시간에 100도씨 포화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일단 줄 긋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요 2번, 3번 내용은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5번 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 1시간당 유효 열량이 8435.35kcal의 능력. 그럼 동그라미 5번에 상당 증발량이 15.65kg인 보일러의 능력. 자, 요게 이제 보일러 마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긋 내용 중에 동그라미 1번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100도씨의 포화수 15.65kg을 1시간에 100도씨 포화 증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곧 BHP, 보일러 마력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조건을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100도씨 포화수는 뭔데요? 물이잖아. 100도씨 물을 100도씨 뭘로? 포화 증기, 즉 증기로 바꾸는데 이때 포화수의 양이 15.65kg 몇 시간, 1시간 동안, per hour 동안 발생시키는 수 있는 열량을 보일러 마력이라고 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보세요. 100도씨 온도 똑같죠? 물에서 증기 상태 변했잖아. 그럼 상태 변화는 뭔데? 잠열. 그래서 잠열 구하는 공식 Q는 GR이 될 거고요. 자, 이때 G의 값이 얼마? 15.65kg per hour잖아. 물의 양. 그래서 그대로 넣습니다. 15.65kg per hour 곱하기 잠열 얼마인데 100도씨 물이 100도씨 증기로 변할 때 증발 잠열은 앞에서 했죠? 539kcal per kg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kg 사라져서 kcal per hour라는 열량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대로 구해보면 8435.35kcal per hour가 됩니다. 즉, 이 1 보일러 마력 HP는 열량으로 나타내면 8435.35kcal per hour와 같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 기준이 1번이 되는 거고, 요 값을 나타내는 게 동그라미 4번에 줄 껐죠. 1시간당 유효 열량이 8435.35kcal per hour의 능력. 이게 곧 보일러 1 마력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상당 증발량이 15.65kg인 보일러의 능력. 자, 그리고 요 보일러의 마력을 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1 보일러 HP는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면은 15.65kg per hour와 같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보일러가 1마력당, 1HP죠. 1마력당 매시간, 1시간이죠. 매시간 15.65kg의 증기를 소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보일러 1HP, 1마력은 상당 증발량이 15.65kg per hour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보일러 1마력은 열량으로는 8435.35kcal per hour고요. 상당 증발량은 15.65kg per hour다. 대신에 외우실 때 요 뒤에 끝자리는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열량의 끝자리는 문제에서는 그냥 8435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 증발량은 외우셔야 돼. 15.65로.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보시면 꼭 집어 어드바이스에 필수 암기 해가지고 별표해 주세요.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일러 1마력의 열량은 약 8435kcal per hour, 그리고 상당 증발량은 15.65kg per hour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왼쪽 편에 보시면 공식 정리해가지고 보일러 마력 해서 BHP는 15.65분의 GE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마력 구하는 공식 중 하나인데 BHP는 15.65분의 GE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거는 뭡니까? 1BHP는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면 상당 증발량 G가 15.65kg per hour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보일러의 상당 증발량에다가 나누기 15.65 하면 결국 뭐야? 보일러의 마력 HP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공식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일러 마력을 열량으로 환산하면 몇 kcal per hour인가? 얼마입니까? 8435kcal per hour.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갈로 6 전열면 증발률 해서 나오네요. 자, 갈로 6 전열면 증발률. 그래서 단위를 잘 보셔야 돼. 이제부터는 이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 아워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의 전열 면적 1미터 자승당 1시간 동안의 실제 증발량 해서 보세요. 전열면 1미터 자승당 1시간에 발생되는 실제 증발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보면은 전열면 실제 증발량은 HA 분의 G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이때 G라는 게 실제 증발량이고요. 단위로는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겠죠. 그리고 요 HA라는 게 뭐예요? 전열 면적. 그래서 요게 미터의 자승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단위 환산하는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던데 요렇게 적으시면 돼. 자, 보세요. G라는 게 킬로그램 퍼 아워잖아. 그럼 킬로그램 퍼 아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HA라는 전열 면적을 나눴잖아. 그래서 나눴기 때문에 밑에 가는 거야. 미터 자승. 그래서 뭡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 아워 요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전열면 실제 증발량 구할 때고요. 동일하게 전열면 상당 증발량도 구할 수 있어요. 상당 증발량. 뭐만 바뀌면 될까요? HA 분의 요것만 바뀌면 되죠. 상당 증발량으로 바뀌면 돼요. 단위는 어때? 요것도 킬로그램 퍼 아워, 요거는 미터 자승 해가지고 단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전열면의 실제 증발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실제 증발량을 위쪽에 나눠버리면 되는 거고요. 상당 증발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위쪽에 상당 증발량을 나눠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공식 억지로 암기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갈로 7번에 증발 배수에서 나옵니다. 자, 갈로 7 증발 배수. 요 녀석의 단위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의 연료의 단위입니다. 연료의 단위.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은 연료 1kg이 발생시킨 증발 능력. 그래서 연료 1kg이 발생시킨 증발 능력을 증발 배수를 하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원래 뒤쪽에 연료라고 적어주면 좋은데 문제에선 적어 놓진 않죠. 그래서 보시면은 뒤쪽에 필답 문제 풀이 시 단위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해 줄 것. 그래서 증발 배수 구할 때는 단위 요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필답형 문제 풀 때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시면은 증발 배수 구하는 공식 나오죠. 증발 배수는 사용 연료량, 왜 연료라고 했잖아. 사용 연료량 분의 실제 증발량.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연료량이 뭐였습니까? GF. 그 다음에 실제 증발량은 G였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위로 적을 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환산 증발 배수. 그래서 앞에서 우리 상당 증발량을 다른 말로 환산 증발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르게 쓰면 뭐예요? 상당 증발 배수예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 환산 증발 배수 같은 경우는 거기도 나오지만 사용 연료량 분의 환산 증발량에다 뭐라고 적어놨어요? 환산 또는 상당 같은 말이다 이 소리예요. 상당 증발량 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거 기호로 적으면 GF 분의 상당 증발량은 GE였습니다.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증발 배수는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적어줘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갈로 8에 전열면 열부하에서 나오네요.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열 발생률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해가지고 8번 갈로 8번 전열면 열부하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고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 전열 면적 1m 자승당 1시간 동안의 보일러 전열면 열 이동량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면적 1m 자승당 1시간 동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일러 전열면 열 이동량, 그래서 전열면에서 발생한 열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공식으로 적어보면 전열면 열부하는 당연히 전열 면적, 이 전열 면적이 뭐예요? 미터 자승이잖아. 미터 자승 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효열이 됩니다. 자, 이거를 기호로 적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열 면적은 HA라고 적고요. HA분의 유효열은 G에다가 H2-H-라고 적겠죠. 자, 이때 유효열의 단위가 kcal/h였잖아. 그리고 전열 면적은 미터 자승이기 때문에 kcal/m 자승 h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로 9번 보겠습니다. 갈로 9번에 보면은 연소실 열부하, 요거 단위는 보시면은 kcal/m 자승이 아니고 미터 삼승 h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연소실이라는 거는 요렇게 생겼을 수 있고요. 뭐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즉 이건 뭐예요? 이 원통으로 생긴 공간 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최적 V라고 했죠. 그래서 최적의 단위는 미터의 삼승이었습니다. 즉 연소실이라는 공간에 1시간 동안 발생한 열량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단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읽어보면은 보일러 연소실 용적 1m 삼승당 연료를 소비시켜 발생된 총 열량.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요 공간 안에 그 최적 안에 미터 삼승당 1시간 동안 발생한 열량, 그거를 연소실 열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는 자, 연소실 열부하 연소실 용적이 최적이죠. 그래서 단위는 미터 삼승, 그리고 분의 이별량, 그래서 이별이라고 하고 이별의 단위는 당연히 kcal/h입니다. 자, 그래서 연소실이기 때문에 이별이 되는 거야. 왜? 연소실 안에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연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기호로 적어보게 되면은 요 기호로 적을게요. 이 연소실 용적이 V 최적입니다. V분의 이별은 GF/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저희 발열량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저희 발열량 나올 수도 있고 고위 발열량 나올 수도 있고 그냥 발열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요 이별이 뭡니까? 연료잖아요. 연료. 그래서 연소실 안에 연료가 들어가고 그 최적당, 연소실 용적당 얼마만큼의 연료가 연소해서 열량을 발생시켰느냐, 이게 결국은 연소실 열부하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단위가 kcal/h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단위가 미터 삼승이 되니까 kcal/m 삼승 h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공식이 한 가지가 더 나오네요. 공식이 뭐라고 나옵니까? 옆에 보니까 V의 이타 분의 Q라고 나옵니다. 자, 이 공식은 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보일러 효율 이타는 GFH 분의, 여기서 뭐 저희 발열량 썼으니까 여기도 저희 발열량 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GH2-H-였어요. 자, 그런데 요 G라는 거는 뭐랑 같았습니까? G라는 거는 뭐 전격 출력이라고도 했었는데 요거는 G2 곱하기 539와 같았고요. 결국은 이게 뭔데? Q라는 유효 출혈이잖아. 그래서 이 유효 출혈 Q를 이 GH2-H- 대신에 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요 녀석 대신에 유효열 또는 유효 출혈 또는 전격 출력이라고 부르는 Q를 넣는 겁니다. Q. 아, 골 때리죠. 용어가 왜 이래 많어. 자, 그래서 보세요. 요 녀석하고 위치 한번 바꿔볼까? 그러면은 보세요. 이타가 내려가고요. 요게 GFHL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요 녀석. 요거 대신에 얘를 넣으면 되지. 그럼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V 이타 분의 Q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 요 공식 같은 거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나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유도하는 과정까지 알고 설명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자격증 따는 입장에서는 이런 유도 과정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시간 중에서 그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만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우리 앞에서 효율 배웠죠. 그 보일러에서 효율이라는 거는 이별분의 유효열 또는 이별분의 출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출열이라는 게 뭐 다른 말로는 전격 출력이라고도 불렀었고, 그리고 보일러 그 효율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타는 GFH 분의 G의 H2-H- 그 요 녀석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 GE는 539 분의 G의 H2-H-.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bhp라는 녀석은 열량으로 나타내면은 8435 kcal/h였고, 그리고 상당 증발량은 15.65 kg/h였다라는 거.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는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그냥 쭉 익히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어차피 나머지 부분들은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어집니다. 귀에 익고 눈에 익다 보면. 자, 근데 당장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요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 주셔야 앞으로 이론 진도 나가는데도 좀 덜 버겁고 좀 재밌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앙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